사실은 이제 꾸물거리는 사람하고 관련된 그 성격 유형이 몇 개가 있는지를 문헌을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 다양한데 그 중에 5가지가 주로 얘기가 돼요. 예. 까지. 첫 번째는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시간 관리 잘 못해요. 네. 낙천적이니까 뭐 어떤 일을 할 때 한 2시간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막상 해보면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한 2시간 하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낙천적인 건 좋은데 현실 감각 제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약속을 정할 때도 12시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렇게 속 터질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나 이런 걸 좀 더 도와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유형은 전혀 다른 유형인데요. 두 번째는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성격하고 이 꾸물거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일을 미루게 됐어요. 미룬 다음에 자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영어 책 보면 should have pp 이런 거 있잖아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후회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그걸 또 자기한테 자책을 많이 하거나 심지어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사람이 자기를 자책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다운되죠. 다운되죠. 기분이 다운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 일을 할 때도 에너지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일이 또 밀려요. 그럼 일이 또 밀리게 되면 또 자책을 하게 되고 에너지 다운되고 또 미루고 이걸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우울해지기 쉬운 거죠. 실제로 꾸물거림하고 우울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들이 저희 최애인 유형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 번째는 현실 저항형이 있어요. 조금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반항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소위 시쳇 말로는 객임성이 있어서 일단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하기 싫다는 마음이 이 단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야, 방 치워 이렇게 얘기하면 막상 청소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현실 저항형인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가 중요해요. 이 자기 자유와 자율성 이런 게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뭔가 방해를 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그래요.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하루 이틀 그런 습관이 형성된 게 아니라 오래 시간이 흘렀겠죠. 네. 그러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의 최애입니다. 예, 상담을 할 때 장기 상담을 필요로 해요. 장기 상담. 예, 저 같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고객이 되겠죠. 예, 조심스럽게 50분 상담으로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현실 저항형 보시게 되면은 저 사람 인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안내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안내하고 저는 네.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죠. 좋습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꾸물거립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요. 일부가 왜 그러냐면 원래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실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상당히 높고 이걸 열심히 달성해야 되는데 언제 미룹니까? 그런데 완벽주의자 중에 한국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완벽주의자로 자라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겉은 완벽주의자 액면을 갖고 있지만 사실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야. 아니거든요. 근데 뭐 헬리콥터 마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그렇죠, 받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겉으로는 되게 뭔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막상 잘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안팎이 달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완벽주의자 자라난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특정한 유형의 완벽주의자만 일을 미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5번째 유형도 흥미로운데 5번째는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극 추구형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내용이 좀 나뉘긴 해요. 첫 번째 자극 추구형은 원래 그 새로운 거 호기심 많아갖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일을 시작을 잘해요, 오히려. 그리고 일도 많이 벌려놔요. 그런 다음에 한 3일 지나면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쉽게 권태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자극 추구형이 좀 문제인데 두 번째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을 안 하고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딱 걸려서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몰아치기를 하면서 이때 오히려 살아있다고 느껴요. 막 아드레날린이 막 네, 미친 듯이 막 타이핑하고 막 이제 내일 끝내야 돼 이렇게 할 때 뭔가 살아있고 이 쪼이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렇겠네요. 일반 사람보다 3배 이상의 질환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아니 특히나 마감을 정해놓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 네.
진짜 마감까지 나는 그렇게 쫄리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게 돼.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감을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네, 이게 성공 경험인데 그 단맛을 잊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겠네요. 뭐 짧고 굵게 살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꾸물거리는 사람은 게으르지는 않지만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일을 좀 미뤘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왔던 일종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쵸. 남들 다 공부하는데 나 혼자 벼락치기, 초치기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이 단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뭐 할 때 남들 일할 때도 나는 마지막에 몰아치기해도 충분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가능한데 대학교에 오고 그다음에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이 어렵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네.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꾸물이들은 전에는 여름철이었어요. 그래서 네. 여름철은 반팔 옷을 입어도 충분해요. 그때는 잘 다닐 수 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됐어요. 근데 겨울에도 반팔 입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사실은 코트를 입어야지만 네. 춥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절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